한국 주변에는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내로남불을 시전하고 있는 두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과 중국입니다. 그리고 최근 내정 간섭이라고 하며 주장하던 중국이 대놓고 내정 간섭을 하고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 말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중국이 한국과 미국 간 군사훈련에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내정 간섭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달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였는데요. 중국의 이 같은 주장에 미국은 중국의 핵무기 개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국이 핵무기를 늘려 전 세계에 위협이 되는 형국인데 다른 나라 상황에 간섭할 상황은 아니란 것인데요.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6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현재의 형세하에서 건설성을 결여한 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 측과 대화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죠. 한국과 미국 간 군사훈련은 엄연히 내정임에도 중국이 간섭하고 나서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은 미국이 인권 탄압 공세 등을 하면 내정 불간섭을 꺼내들어 참견하지 말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도 중국의 금과 옥조인 내정 불간섭 원칙을 밝혔죠. 그러면서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왕이 부장은 이날 내정 불간섭은 유엔 헌장의 중요한 원칙이자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이며 다자주의를 실천하는 본연의 의미이며 수많은 개도국이 주권과 독립, 정당성을 수호하는 마법의 무기이다. 남의 일을 가장하여 다른 나라의 내정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특히 왕 부장의 내정 불간섭 발언은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발언 직전에 한 말인 것이 전해지면서 더욱 중국의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였죠. 본인이 직접 내정 불간섭은 개도국의 마법의 무기란 발언을 꺼내놓고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왕 부장은 또 북한이 지난 수년간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다면서 한반도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안보리 대북제재의 가역 조항을 조속히 활성화해 대북제재를 완화함으로써 대화와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왕 부장은 지난 6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도 이 조항을 가동해 북한 민생 영역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하였는데요. 왕 부장은 그러면서 기획과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 사고와 단계적 동시적 원칙에 따른 한반도 문제 해법을 지지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왕 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메커니즘 수립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주장하자 미국은 중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중국이 핵무기를 급속도로 늘리려 한다는 우려를 표명해 핵무기 개발에 앞장서는 북한과 중국이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호전적인 국가란 것을 강조한 것인데요. 국무부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장관은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 핵무기의 급속한 발전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을 비롯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남중국해, 대만, 첨단기술 등을 놓고 중국과 전방위로 대립각을 세웠지만 국제회의에서 핵무기까지 우려를 표명했다는 식으로 국무부가 소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뉴욕타임스는 최근 미국 과학자연맹 소속 핵무기 전문가들의 위성사진 분석을 토대로 중국의 신장함이 인근에서 지난 3월부터 핵미사일 경납고 건설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앞서 발견된 것까지 포함해 중국이 건설 중인 핵미사일 경납고의 수는 230개에 달하는데요. 현재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납고가 20개 안팎임을 고려하면 10배 이상을 새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 수를 300개 정도로 추정하지만 플루토늄 보유량으로만 본다면 1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제조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다음으로 일본은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한국에게 역전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임금은 경기 변화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지만 이처럼 장기간 제자리인 일본의 상황은 특이한 상황인데요. 일본 언론들은 평균 임금이 지속 상승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며 자국민들이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자타공인 선진국 그룹인 G7의 일원이지만
평균 임금 면에서는 이탈리아와 뒤에서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내놓는 평균 임금 자료는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2020년 일본의 연평균 임금은 38,514달러로 알려졌죠. 이는 20년 전의 임금인 38,364달러에 비해 고작 150달러 오른 것인데요. 한때 경제 규모와 1인당 소득 면에서 경합을 벌이기도 했던 미국은 2020년 69,391달러를 기록하면서 일본과 44%나 차이가 나고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다른 선진국들과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평균 임금은 5년 전 이미 한국에 역전된 데다 그 차이도 벌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0년간 한국 평균 임금이 43.5% 증가한 데 반해 일본의 인상률은 0.4%로 사실상 증가가 없었던 것인데요. 서방 선진국도 아닌 한국보다 평균 임금이 낮아졌다는 소식이 일본 언론의 보도로 최근까지도 쏟아지며 충격적이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일본 경제기획청 출신 전직 관료가 쓴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라는 도발적 제목의 칼럼이 일본 네티즌 사이에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일 일본 경제지 주간 다이아몬드는 일본의 평균 임금이 정체를 거듭하다 한국보다 낮아진 이유로 고용 경직성 차이를 손꼽았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기업들도 종신 고용 연공서열 기업별 노조를 특징으로 하는 소위 일본형 고용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았지만 1990년대를 거치며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주간 다이아몬드는 한국의 경우 민주화가 진전되고 IMF 사태를 거치며 일본과 달리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노조 형태로 바뀌고 상대적으로 고용 유연화도 진전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일본형 고용은 일본 경제가 고속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이 같은 관행은 현실과는 동떨어졌다고 비판하였죠. 그러한 과정에서 마도기와족 같은 말들이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마도기와족은 가장 할 일 없는 직원들의 책상이 사무실 가장 끄트머리 창가에 배치되는 일본의 사무실 구조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업으로서 해고는 못하고 이들도 재취업에 자신은 없어 연차로 쌓인 월급만 받아가는 모습은 일본형 고용의 맹점을 드러내주는 전형적인 단어인데요. 최근 일본도 외국계나 소프트뱅크, 라쿠텐과 같은 기업들처럼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을 부정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종신고용 붕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1000명 이상의 일본 대기업들, 특히 제조업 계열에서 일본형 고용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